아직은 가칭입니다. 조국 신당의 인재영입 1호. 예, 지난주엔 저희가 뉴스사이킥 진행자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인재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네. 4년 전에도 네. 이 무렵 많은 축하를 받다가 예. 예, 어렵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축하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냥 지지 응원해 주십시오. 지지 응원. 네. 그 워낙 인기가 많으시고 사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들을 많이 확보한 셀럽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쉽게 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선거는 아유, 모릅니다. 하루 전날까지 모릅니다. 당장 그 아침인데 점심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예, 오늘 뭐 민주당에서 10시 반에 전략공천 네, 관리위원회에서 한 7명에서 8명 정도 전략공천 명단을 예, 발표를 한다는데 네. 그럼 또 오늘 하루 종일 7명, 8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조국 신당 뉴스는 또 감춰지고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따 오후 3시에 네. 조국 그 위원장이 양평 고속도로 예, 거기 가시죠, 거기 현장에. 그 현장에 아직도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현장에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중계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보도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일요일 날 인재영입식을 하고 오늘이 네. 목요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중에 네. 공중파 인터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요? 네. 어머.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예. 공중파 인터뷰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 검색해서 해보세요. 조국 신당으로 뉴스 검색해 보시면 네. 가장 많이 뜨는 건 여론조사 결과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장식 음주운전 얘기일 거고요. 왜냐하면 그 예. 이외에 예.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자면은요. 개혁신당 소위 이낙연 예. 새로운 미래나 예.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많게는 3배. 예. 적어도 2배. 아무리 그래도 두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는 데는 소위 새로운 정당 중에서 조국신당밖에 없거든요. 네. 9시 뉴스든 8시 뉴스든 공중파 뉴스 보십시오. 개혁신당 누가 이런 말 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무슨 말 했다는 보도가 돼요. 심지어 조국신당이 어제는 어떻게 인용이 됐느냐. 이낙연 대표가 조국신당과 함께할 생각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예. 조국신당 쪽에서 이낙연 대표한테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답변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무슨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드링킹을 오지게 하고 계시다. 예. 근데 그렇게밖에 언론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기득권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득권 언론들이 보기에는 현역 배지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보수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항상 진보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들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나요? 아직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오후에 뭐 경향TV에서 하는 구경의 정치비상금 예, 이런 예, 데는 예. 출연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정식 와이드 인터뷰 MBC 뉴스사이킥에서 하차했을 때는 네. 단독 인터뷰도 하고 예. 확인 취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는 팬에서도 네, 볼펜들도. 예, 팬에서 궁금해서 몇 개 전화 온 거는 인재영이 다음 2호가 누구예요? 누가 이래요? 예. 근데 이게 뻔하거든요. 예. 인재영이 누구예요?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건 인재영이 당사자인데. 인재영이 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누가 도와요? 그 얘기는 저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에 과거에 민주당 출신도 있을 수밖에 없고, 과거 청와대 출신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과거 법무부 출신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재명 또는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했던 교수님들도 이 당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 정의당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위 조국 신당을 네. 뭐 반이재명이다라든지 뭐 이쪽이 뭐 친문이 있다든지 또 뒤에 뭐 누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위한 취재라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국 신당의 비판적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왕십리 역에서 네, 네. 그 퇴근 인사 네.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종편하고 TV조선이 제일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열이 생기면 그런 기득권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가르는 보도를 한다. 그 지금 그 현장을 바로 그 보도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론이나 진행을 하면서도 느꼈던 바지만 네. 당사자로 이렇게 딱 와 보니까 더 심하다. 공중파 인터뷰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파 출연 자체가 없어요 이번 주에. 그래요. 예. 뭐 종편은 당연히 당연히. 그리고 KBS야 뭐 있던 사람도 자르니까 뭐 당연히 KBS가 만약에 박민의 KBS가 아니었다면 나가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지금 그것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언론 환경이 어떤가를 여실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 신장식 때문에 혹시 법정 제재 대왕 법정 제재 역사상 유례 없이 2번밖에 없던 관계자 징계를 한 달 반 만에 5번을 받은 신장식에 네. 대한 뭐랄까 경계?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불러요. 유튜브는 좀 자유로우니까. 유튜브는 좀 자유롭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도 뭔가 좀 그 제대로 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러스 알파의 뭔가 역할이 필요한데 요새는 다 공중파가 유튜브까지 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떡볶이 파는 것 같이 똑같은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여튼 지금 그 공중파 섭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불러주시면 어디든 나갑니다. 예. 세 번째 이낙연 대표님 김칫국 드링킹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예. 서로 같이 할 생각 없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호 교차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그날 현장 봤어요. 네네. 그 인재영 입식.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제 서로 동지애를 확인하는 모습 봤는데 그 도종환 시인의 도요새라는 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 기자님도 네. 제가 이제 하차를 하겠다라는 방송을 1월 말에 했잖아요. 맞아요. 1월 말에 하고 하차는 예, 실제로 예.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하차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막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올 때마다. 근데 정말 그때 고민이 예, 깊이 있었죠. 정치를 할 거냐, 방송을 할 거냐, 방송을 하면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시작할 거냐. 뭐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하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만약 정치를 한다면 올림픽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렇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 아유 무슨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아니 그럼요.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려면 모든 뭐 정치적 결단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어렸을 때는 28, 30에 처음 출마할 때는 이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큰 고민이 없었어요. 네. 해야 되는 일이야. 민주노동당 창당을 했고 비례대표 한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수가 출마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후보로서 그냥 뭐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절박해졌다. 예, 절박하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진보정당,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포션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네. 어떤 운동 차원에서 진보정당 운동. 우리는 다 운동이라고 항상 했어요. 진보정당 운동 이렇게 예. 했고 아직도 지역에서 헌신하는 많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출연하셨는데 그 동지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엄청 울다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현장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조국 신당에서 출마 결심을 하셨는데 지역은 아니고 비례죠. 저는 지역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자격이 없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과 똑같이 시사방송 진행자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방송에서 하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90일이 1월 1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어요. 네. 12월 26일 날 제가 이사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사하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역구는 출마 자격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없고요. 네. 유일하게 비례만 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래놓고 그때 이 지역구는 출마도 못할 시점에서 사람을 쫓아내놓고는 저보고 방심위원 한 분이 먹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먹튀가 아니라 강퇴다. 강퇴다. 그것도 미슐랭 셰프 주방장 강퇴다. 그 지금 당명을 어떻게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들어갔어요? 중이고요. 예. 이미 진행 중이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지금은 거의 3배수 정도로 네. 줄였다. 네. 그래서 창당대회 전후로 전에 네. 전후가 아니라 창당대 가장 늦으면 창당대회 당일 네. 3일? 예, 3월 3일 예. 오후 2시 킨텍스입니다. 예. 1,000명 넘는 큰 자리를 예.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예, 예. 마련해 놨으니까 많은 예.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늦어도 창당대회 예. 아니면 그 전에 오늘이라도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발표될 수 있다. 예.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유, 그거는 제가 예. 우리 큰일 납니다. 홍보위원장님한테. 개봉박도 할 수 없어요? 예. 뭐 두구두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너무 길면 예. 너무 길면 네. 그 인지가 쉽지 않습니다. 예. 감명해야 되고. 네. 조국 꼭 들어가고요. 예, 조국 민주당.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조국 민주당, 조국 개혁당. 제가 조국 그거는 혁신당. 말씀드릴게요. 조국 민주당은 아닙니다. 조국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저희들이 제끼는데 하나는 예.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체 지형에서 본진이 할 수 있는 민주개혁 진영의 저 진보 진영의 본진이 한국마음이 움직이는 동선과 앞에 전투정이 움직이는 동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전투정 그리고 쇄빙선 네. 앞에서 얼음 예. 깨고 가는 쇄빙선의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서 네. 보자면 하나지만 예. 민주당의 아류 정당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잘하고 그럼요. 예. 더 진하게, 더 예리하게, 매운맛. 날카롭게 매운맛. 예. 예. 그렇게 갈 거라서 예. 조국 민주당 그러면은 예. 매우 민주당의 아류처럼 예. 이렇게 민주당에 얹혀 예. 그 민주당의 아류로만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짝퉁 민주당처럼 보일 수 있기 있어서 때문에 그건 안 한다. 예, 그다음에 이거 줄이면 분명히 저쪽에서 조민당? 조민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뻔해요. 이준석 대표가 벌써 딱 그럼 조민당이다 이럴 것 같은데. 딱 예. 자기 인생 가고 있고 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조민 예. 씨 그만 괴롭히시고요.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국 수호당, 조국 지킴당, 조국 대한당, 조국 창조당, 조국 선진당, 조국 행진당, 행동하는 조국당 막 엄청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주십시오.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진짜 공모에 홍보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모에 응해주고 그렇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진짜 유튜브 나갈 때마다 댓글이나 이런 데 많이 주시는데요. 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성실하게 홍보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군요. 예, 네. 조만간 발표가 될 발표한다. 것이다. 예. 그 신장식 변호사는 네. 조국 신당에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윤석열 정권에 네. 맞서는 쇄빙. 전투정, 네, 전투정.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쇄빙선의 역할, 네. 앞길을 열어가고 네. 가겠다. 예.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소위 진보 정치 재건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국 신당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제 나름 담겨 있습니다. 네. 짧지만 기간으로선 짧지만 매우 깊이 있는 긴 이야기를 조국 위원장과 나눴고요. 네. 영입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했지만 네. 서로 이제 정책적 지향 이런 걸 맞춰봤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과 저는 사민주의자입니다.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네, 그렇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삼인주의자. 예. 네. 그리고 정의당의 강령 역시 사민주의 강령입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은 사민주의 강령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제3지대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로 가야 된다.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어요. 저는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면 정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민주의는 자유주의 정당의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소위 민주당을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물론 뭐 국제적 기준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라고 하기에도 약간 네,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사실 민주당은 보수 정당에 가까워요. 중도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정당에 네. 가깝죠. 세계적 기준에 놓고 그렇죠. 보자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인 거죠. 자유주의 정당, 뭐 진보 개혁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왼쪽의 정치적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죠. 근데 정의당은 양당을 모두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해서 양비론의 입장. 양비론. 예. 기득권 정당 심판론. 요즘도 나오는 거 보니까 위성 정당 심판론. 양쪽 다 위성 정당. 아니 국민들한테 뭘 하자라는 얘기를 해야지. 위성 정당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라는 좀 발상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념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치를 한 정치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본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보자면 아 정말 아직도 그냥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고 네. 그 전선을 흐트르는 것은 실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국 위원장과 그래서 근데 이제 조국 위원장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거기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복지국가. 그리고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뭐 이거는 대동소이하다. 여기도 유럽 복지국가. 유럽식 복지국가. 그러니까 노무현의 북유럽형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현재 국가체제.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사상과 이념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신념의 영역이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 전부 다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저와 조국 선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당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동할 것,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국 위원장이 지난주 화요일 제가 없는 뉴스아이킥에 출연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딱 그 워딩이 저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중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화요일 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정도에 그러면은 길도 맞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진보 개혁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국 그 위원장이 그 뉴스사이킥에서 저희들은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신장식이 간다. 그러셨구나. 촉이 오셨구나. 촉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모셨는데 딴 얘기만 하다가 그러셨구나. 얘기를 못한 거죠. 그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좀 그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그 경제의식도 좀 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지지율을 보면 녹색정의당은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그 미약한 수준이고 조국 신당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난 조사 여론조사 꽃 조사에 따르면 17%. ARS 17%, 전화 면접 11%.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성 언론들이 잘 안 다뤄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안 다뤄줄 줄 몰랐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 다수 국민들은 유튜브로 정보를 그 취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총선은 유튜브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데도 17%, ARS 17%, 그다음에 ARS가 17%, 그다음에 전화 면접 11%, 그다음에 대체로 뭐 스트레이트 뉴스나 심지어는 데일리안 이런 데서 나온 조사들도 보면 ARS는 대체로 한 13%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적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적입니다. 예. 제가 정말 예. 민주노동당 창당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올라가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4년. 예. 2000년 창당해서 그 전사로 놓고 보면 97년 권영길 대표가 출마했던 97년 대선의 국민 승리 21로부터 생각을 하면 예. 7년 걸렸어요. 국민 승리 27년.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가는데 7년 걸렸어요. 10% 넘는데. 10% 넘는데 7년 걸렸어요. 예. 7년.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진짜 가파르게 상승을 근데 일주일도 하고 있는 7일도 안 것이죠. 걸린 거예요. 예, 그렇죠. 2004년 예. 2004년 총선이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후에. 이때 투표율이 60.6%였고 민주노동당이 3.34 예. 그래서 열석을 했습니다. 13.4. 13.34 아니 3.34 아니지 그걸로는 열석을 못해요. 13.34 됐을 겁니다. 예, 13%입니다. 그러니까 비례가 8석이고 지역이 지역구 2개. 2개. 그래서 예. 모두 10석 예,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던 선거인데 예, 예. 지금 이거 그렇죠.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이번에도 민주노동당 수준의 돌풍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있다. 예. 있다. 그러면 원내 제3정당 된다 안 된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다. 제가 보기에는 원내 제3당으로 거론될 수 있는 데가 개혁신당하고 네. 이낙연.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칫국 드링킹 금지 이낙연 대표님. 예. 세게 말씀하시네. 예. 아니 웃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줄여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튼간에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중요하지 않은 않아요.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예.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원내 제3당 지금 현재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원내 제3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원내 제3당이 왜 중요한가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 아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궁금해요, 경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예. 보세요. 예. 민형배와 조정훈을 딱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거 안건조정회의라는 게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1당과 2당이 교착 상태가 되면 그렇죠.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를 해서 이 법안 처리 일정이나 이런 거로 조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소위 1당, 2당 외의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 제3당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교착 상태가 되니까 심지어 민영배 의원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이익, 공격이 들어올 걸 뻔히 알지만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해서 안건조정회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제3정당 예. 같이 진보개혁 진영에서 예. 합을 맞출 제3정당이 있었으면 민영배 의원이 그 곤욕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제3정당인 당시에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그 옛날 정당 이름도 더불어시민당? 아니 조정훈. 조정훈 저기 무슨 하여튼 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1인 정당.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법 안건조정회의에 조정훈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예. 아무것도 못하고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민영배 같은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시대전환. 되고, 시대전환. 네. 조정훈 의원 같은 분이 거기서 저쪽이랑 합을 맞춰서 안건 조정회에 들어오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제3정당이 같은 진영 안에 제3정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민주당의 본진이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필수.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예, 표결을 하거나 법안을 처리하거나 그럼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조국 위원장이 어제 경향신문의 구교형. 오늘은 이름이 제가 어려워. 나갑니다.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예. 저희 그 고정 출연자예요. 아, 예, 저희가 네네네. 그 시사인 김은지 기자하고 네. 본격 그 품앗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연대에서 저희가 선거 방송도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정치권은 빅텐트가 안 되지만 언론은 빅텐트를 하고 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합당 없다. 네. 예, 민주당하고 같이 원내 진출해서도 민주당하고 합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당연히. 네. 아니 왜냐하면 예. 합당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민주당처럼 움직인다는 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건. 돼요. 본진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진. 예.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예. 30년 전에는 저도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막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요. 막 화염병을 던졌어. 그리고 돌아가는데 소위 본대라고 해서 본진 있죠.
그 쭉 뭐 네, 다 맞아요. 있는 본진이 흩어져 있으면 네, 공포감이 그때부터 옵니다. 맞아요. 어디로 앞에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전투조하고 네. 본진은 네. 간격을 두고 넓은 간격을 두고 딱 있습니다. 덜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본진은 본진처럼 움직이는데 합당을 하면 전투조 없이 본진만 있어서도 네.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의회 정치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건 조정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 보시면 네. 생각해 보세요. 지난 국회에서 네. 선거법도 그렇고 많은 법들이 쫙쫙쫙 처리됐을 때가 언제냐. 노회찬 대표님이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간에 예. 합쳐서 그 민생과 평화정의라고 예. 하는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했을 때 맞아요. 예. 그때 국민의당 아니 국민의당은 아니고 언제 얘기하는? 2016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6년 17년 예. 2018년 2018년 때. 예, 2018년에 예. 그러니까 2016년 총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2016년 총선으로 들어가서 정의당 6석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이름이 38석 바뀌었죠. 하고. 이름이 바뀌었죠. 민생당? 예, 지금 민생당 전에 요새는 이름을 하도 바꿔가지고 당의 이름이 많은데. 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간에 예. 그때 예. 20석을 만들어서 두 당이 연합해서 원내교섭 단체를 꾸렸어요. 그리고 초대 원내대표를 노회찬 대표가 하셨죠. 맞아요. 기억나요. 예, 예. 그 와중에 노회찬 대표께서 그때 연합정치가 연합정치가 된 거예요. 그때 거죠. 그래서 예. 이전에는 그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다 일사일정이나 이런 걸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1대1이야.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 안 해. 그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가 원내대표가 2대1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간 협의해서 2대1로 쭉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은. 쭉쭉쭉쭉. 예, 지금 딱 양당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일종의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거중 조절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말하자면 거예요. 비토 정치예요. 그렇죠. 비토 네. 한 당이 비토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근데 이쪽 진영에 크게 봤을 때 이쪽 진영에 예. 교섭 단체가 하나가 더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 2대 1로 저쪽이 다 비토 정치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도 경험했던 건데요. 네. 원내 교섭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그 상임위원회 네. 간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간사 간 협의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일정과 법안 간사 간 협의. 간사 간 협의에도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도 상임위원회 간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이정미 당대표가 환노위에 있었는데 당대표인데 간사였어요. 환노위에 간사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환노위 운영도 그때 간사 셋이 합의해야 되니까 거기도 네. 2대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국신당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개혁신당과 뭐 저쪽 다양한 뭐 그 정치 세력들이 들어가서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들어가서 저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이잖아요. 네, 그거 좀 줄였으면 이것도 좋겠어. 10석으로 좀 낮춰서 네. 다양한 교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굉장히 할 일이 많다. 예, 그 선거가 지금 뭐 한 40일 정도 남아 있는데 네. 뭐 40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5월 국회가 끝나면 6월 1일부터는 이제 22대 국회가 새로 그렇죠. 그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국신당이 있는 국회와 없는 국회를 상상해 보시면 네. 뭐가 더 좋을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뭐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뭐 이렇게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민 비조라고 지민 비조가 뭐예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아니 본인들이 이거는 아니, 네, 신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든 건 저하고 아닌데. 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이거 줄임말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건 뭐 옛날 운동권식 줄임말이 아니라 여기 댓글에 나온 걸 저도 이제 쭉 제가 나간 걸 예. 모니터링 하잖아요. 예. 보니까 예. 이미 돌고 있어요 유권자들 사이에 예.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예, 말이 어렵다. 발음이 복잡하다. 예, 예. 하여간 이제 그런 말들이 떠돌고 다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큰 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민주당이 연일 지금 공천 파동으로 매우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탈당도 자유, 입당도 자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되면서 본인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네. 용산역이 아니, 왕십리역. 왕십리역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왔죠. 윤영찬 의원, 홍영표 의원, 그리고 광주의 송갑석 의원 이렇게 와서 함께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대로 가면 선거 이긴다고 판단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라는 것이고,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인가요? 중앙일보인가 보니까 한동훈이 꺼낸 운동권 청산 왜 이재명이 실행하나? 뭐 이게 제목이에요. 아니 그죠. 예. 운동권 청산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 예. 그 어제 그제 걸쳐서 어르신들을 좀 뵀어요. 네. 예. 어른들. 예, 어르신들. 예. 우리 뭐 함세욱 신부님, 뭐 이상훈 그런 등등의 목사님. 뭐 예. 그런 등등의 어르신들 예. 걱정이 많으시다. 예, 걱정이 많으시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확실히 너무 인식을 깊게 하고 계시고 당연히 이번 선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걱정이 많으시다. 크게 이겨야 되는 예, 선거예요. 크게 예.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그래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선거입니다. 예, 안 그러면 뭐 계속 풀스윙을 할 거라서 풀스윙을 할 사람들이라서 예. 크게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지금 전체 진영이 조금 너무 좀 소란스럽고 예. 노이즈가 많다.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 남해당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순간 제가 내가 지금 진행자나 평론가가 아니지. 한 당에 네, 정치인이 정치인이 다시 됐어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남해당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 네. 근데 하여튼간에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예. 화나 있는 분들 서로 화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이제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으니 예. 그 걱정을 좀 빨리 예. 뭐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니 이번 주말까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쇼윈도에 이제 쇼케이스에 후보들이 올라가면 예, 좀 달라질 달라질 거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과 걱정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국민들을 계속 걱정하게 하면 안 된다. 네.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당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네. 그거는 좀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그거는 당의 책임,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그 부분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벌써 한 달이에요. 한 달간 그 민주당의 공천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이 10%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이것도 격차가 줄어들기 네,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민주당에게 위험한 신호가 잡히는 거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소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바다 강물의 저류가 변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 새벽이 이제 조수 간만이 네. 주기적으로 오는. 그러니까 네. 한번 출렁출렁 하는 것은 조수 간만이 오는 거고요. 네. 지금 바람이 부는 거는 민주당에게 썩 좋은 쪽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네. 그 이제 저류, 그 저류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강한 부정평가 있잖아요. 네. 그 50%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 저류의 변화는 없다. 예. 다만 바람의 방향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일 동안 네. 꾸준히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유권자들이 네. 이 저류의 힘을 믿고 예. 긍정적인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활동,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다. 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민주당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1번. 네. 저류의 변화가 없다. 2번. 그다음에 3번은 사실은 저쪽 당이 네.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사실은 물밑에서 시끄럽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다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김태우 시즌2. 네.
김태우 씨는 작년에 8.15에 연말에 사면복권 해놓고 네. 사면복권해서 단수공천. 네. 김태우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그러니까 경찰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상 국정농단, 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예. 관봉 받아가지고 예. 민간인한테 뭐 다른 짓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단수공천 받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출연하셨거든요. 네. 아니 CCTV에 돈 봉투 받는 정우택. 포착된 사람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정우택. 그거는 받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돈을 돌려줬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받는 순간 기수예요. 법적으로 보면. 네. 받는 순간 범죄 실행이 끝난 거예요. 꽂히는 순간 범죄다. 네, 꽂히는 순간 범죄예요. 네. 근데 돌려줬다라고 하는 주장하죠. 얘기를 해요. 주장하고 거기가 청주잖아요. 네. 그 지역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 저도 물어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네. 변호사니까 이건 어떠냐 저건 네. 어떠냐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 돈 봉투 줬다가 나중에 아이고 정우택 의원이 돌려주셨어요라고 얘기한 이분이 네.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돌려줬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돌려줬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 그냥 막 공천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예전에 김태우 공천했을 때 언론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 취재했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런 보도 보셨어요? 오마이뉴스만 딱 썼더라고. 그 사면복권 막 그러다 보니까 김관진 네. 기무사 정보부대 기무사 동원해가지고 언론 조작했던 전 국방부 장관 네. 이 양반 상고도 안 하고 원래 대법까지 가야 되는데 상고 포기하고 사면복권 받았잖아요. 이 사람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과거 국정농단 큰 틀에서의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사면복권해서 출마를 시키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언론 보도에 대한 그 문제 지적을 해야 돼요.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 보도도 또 중요하니까요. 네.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소란스러운 건 사실이라서 일단 아마 기자들이 민주당을 쓰고 그리고 이 공천이 마무리되고 TK하고 강남 공천 29일 이후에 물 위로 떠오르면 그때부터는 저는 특집을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전체 리뷰. 전체 세게 리뷰 쓸 특집을 해야 수밖에 돼.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민주당은 우퍼 스피커로 보강돼서 그냥 광광광 하고 들리고 그렇죠. 저쪽은 노이즈 캔슬링 상태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방송의 분량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방송을 하면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방송하면 한 40분 민주당 비판하고 20분 정도 국민의힘 얘기하고 막 이렇다. 예. 근데 그만큼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기대가 그렇죠. 크기도 하고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인데 이러다가 2012년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총선에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의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탐욕 경쟁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권력에 미쳐 있는 고인물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어렵고 지지율이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뭐 이준석 대표랑 방송 워낙 많이 해서 네. 본인이 죄송한 말이지만 마삼중이라고 불리잖아요. 마이너스 삼선 네. 중진. 네. 본인이 고인물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이준석이 고인물이다. 아니 말하자면 네. 아니 물론 참신하고 하기 때문에 네.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준석의 정치 경력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아닐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을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 뭐 포지션 언론 플레이 좋아요. 근데 그리고 누가 봐도 개혁신당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누가 봐도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고 원래는 뭐 무혈 입성하겠다.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는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무혈 입성하겠다. 다시 당대표로 가겠다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또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부대를 모아서 유혈 입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다시 기득권 정당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나와서 유격대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던 건데 네.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가는 방향과 현재의 기동이 모순된다. 이런 거를 철학에서는 수행적 모순이라고 하죠. 네. 하여튼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후에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지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MBC. MBC 지금 국민의힘이 문화방송을 방송통신심의 방심이죠. 방심위에 제소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날씨 얘기를 하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 숫자 1로 썼다. 저기 그 그림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가 선을 넘었다. 예. 일기예보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거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설마 했다고 보고 놀랐다. 못 본 분들 한번 봐주면 좋겠다. 고맙네. 예. 아니 세상에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비판, 노골적인 선거운동 지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 SBS죠. 김건희 특검법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여사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해서 지금 행정기도를 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틀막 국가죠. 입틀막. 네. 저는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국가라고 봅니다. 일단 입을 틀어막고요. 네. 그 다음에 심기에 거슬리면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거죠. 네. 저는 사실상 저도 사지들 됐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사지가 들리기 전에 네. 알았어. 그만 틀어막어. 내가 나갈게.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사지가 들리게 생겼으니까 제작진부터 MBC까지 다 사지가 들리게 생겼으니까 제가 사지가 들리기 전에 나갔을 뿐이지 사지들 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꼼짝마. 저 핸드폰 바꿨습니다. 네.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네.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압수수색? 네. 데뷔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네. 그 MBC 뉴스아이킥에 더 집중하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많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법인을 해체하거나 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법무법인 해체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었던. 제가 아는 특수부 검사 한 분은 그냥 숨만 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뭘 많아요. 하면 이미 때문에 바로 이미 지금 꼼짝마요. 저게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일이냐 저게. 예. 미세먼지가 예. 왜 일이지? 맥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세먼지 지수가 1인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최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지수가 1인 적이 없었어요. 네. 가장 공기가 맑고 깨끗한 날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예, 파란색. 하늘도 파랗잖아요. 파란색. 이제 하늘도 못 찍게 할 판이야. 파란색. 파란색 넥타이 빼야 돼. 그러니까 1이라고 나왔던 게 미세먼지 1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저도 오늘 1입니다. 파란색을 입었네. 네, 감색의 파란색.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미세먼지 지수가 1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2가 나오려면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2.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요. 뭔가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빨간색 2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선거운동에 글쎄요 도움이 될지 그런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빨간색 2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쓰시라고 하시죠 그럼 방송에서. 안 좋은 일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2가 나오면 좋은 소식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빨간색은 레드카드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리고 저런 상징을 손대고 김건희 특검법을 제가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문화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김건희 특검법 하면 진행자가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교쳐줘야 뭡니까?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행정지도에 패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수정하라. 안 그러면 행정지도 받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법정제재 사유 중에 하나가 네. 김준일 팩트체커, 네. 김준일 기자가 네. 김준일 팩트체커가 네. 방송에 와서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고
어떤 뭐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뭘 해도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은 자기도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김준일. 아니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하게 그거는 개인적 소신이시죠. 개인적 소신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진짜로 말린 게 아니라는 거야. 웃어도 안 돼. 그걸 진짜로 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말로는 네. 형식상 말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동의하고 동감한 거다. 이게 법정제재의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다시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상황이 지금은 됐습니다. 언론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딱 이게 그런 정권이에요. 입틀막 사지들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실제 카이스트 학생 네. 행사 끝날 때까지 에워싸고 못하게 했고 그 의사 그 민생 토론회 하는데 들어가려고 네, 했던 수학과 사람들은 의사. 병원 가서 아니 병원이란다. 경찰서 가서 9시간 조사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우까 이거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앉아서 집안 싸움할 때가 아니라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정권에 맞서서 네. 어떻게 지혜롭게 싸울지 그 해안을 마련해서 연대해서 제 세력들과 연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한석 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세상이 숨 막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최근에요 민생 경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맞아요. 인천의 어떤 떡볶이집에 2,500원 1인분에 2,500원 요새 서울에 그런 집 보기도 없어요, 어려워요.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집에서 떡볶이 먹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졌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 서로 싸울 때냐? 예? 예,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 나가지고 정말 중요한 국민의 삶을 놓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 예?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또 사전 선거 뭐 선거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언론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이잖아요. 네. 한동훈 씨 하도 조국 씨 해가지고 한동훈 씨는요. 예. 검사 출신이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민원 해결사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 민생 토론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고요. 사전 선거운동 못하게 하려면 대통령을 좀 용산에 앉아 계시라고 하세요. 이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어. 대통령이 지금 저는 사실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어찌 보면 대통령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현행법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어요. 그렇죠. 탄핵까지 당했어요. 근데 지금 심지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조차도 선거 앞두고 지역에 가서 지역 공약 얘기하거나 지역에 가서 무슨 뭐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네. 언론들이 다 나서서 보수 언론들도 걱정했어요. 이거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네. 근데 여기는 너무 대놓고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오늘도 또 뭐 한마디 했나 보다. 오늘도 한마디 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가서 하는 얘기도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너무 아니 군사 지역 가서는 군사 벨트 풀겠다. 그린벨트. 군사 네, 지역 가서는 보호지역. 군사 보호 지역 풀겠다. 네. 그다음에 저기 가서는 어디 울산 같은 데 가서는 그린벨트 풀겠다. 네. 다 풀겠대. 오, 어쩌자는, 그러니까 민원 해결 수준이야. 동네에 땅 갖고 있는 분들 와서, 물론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 네. 조정해야 되지만, 네. 무슨 구의원,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이 가서 민원 해결하듯이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파란 하늘 지금 파란 하늘 압수수색하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일자 쓰여 있는데 다 압수수색하게 생겼어. 네, 내 차 번호 앞에 103 한데 일자 그거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야. 일자 번호판 전부 다 압수수색하세요. 일자 번호판 있는 거 전부 다 바꿔 달게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그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수원 성남 비행장 거기 그 전부 그 군사보호 시설 풀겠다고 했잖아요. 개발 남서울 프로젝트 이런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한 얘기가 풀어봐야 아무 개발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그 비행 안전구역, 금지구역은 아니고 안전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지동 뭐 이런 데가 전부 굉장히 그 층이 낮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고도 제한도 있고 비행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개발이 안 되는데 주장만 그렇게 한다. 네, 그냥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용이다. 선거용인데 네. 저는 그 성남 비행장 부근 그 군사 보호구역 해제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네. 생각이 났냐면 MB 시절에 네. 그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그렇게 높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성남 그렇죠. 비행장에서 군 전투기가 뜨기 때문에 네. 롯데타워를 그렇게 크게 지면 전투기가 가서 부딪힐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예. 그런 높이였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데타워 허가하고 전투기가 돌아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맞아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까지 1년 8개월이 넘도록 부정평가가 계속 60%에서 70%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요. 그러면 이 반대 여론을 조직해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유리한 정국을 만드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고 있다. 이 위험 신호를 그냥 무시해도 좋은가?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누군가는 답답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제 강하게 네. 이거 그 뭐 개혁 공천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강하게 민주당의 지도력을 이렇게 네. 열심히 옹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 장 기자님이 가끔 이렇게 진짜 민주당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많이 받는 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예. 평생 저는 이제 진보 언론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퇴보해서는 안 되잖아요. 역사적 퇴행하고 과거에 그 군부독재에 협력했고 국정농단에 합류했던 세력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사람들이 주류 행세를 하고 있는 전국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복권에서 총선에 출마하고 있어. 사면복권에서 전부 출마하고 총선에 있고. 출마하고 있어. 국정농단의 도대체 지역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네. 나라를 허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네. 과거에 지금 친일파들도 다 살아오게 생긴 상황이 아니 됐다. 맞아요. 사실은 네? 처음에 작년만 해도 우리가 여기를 MB 시즌 2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더니 박정희 시즌 3로 가더니 네. 지금 이승만 시즌 2로 갔어. 지금 이승만 시즌 2.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다가 나라 잃은 백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다소 흥분하는 경향이 그러시네. 있는데 예. 저보다 더 센데요. 예. 과거에 제가 진행자실 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 국민들이 이미 심판할 결심을 마친 선거를 오판해서 전략적 미스로 선거를 흐리게 하거나 잘못 만든다.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으로 네. 나라를 구한다라는 심정으로 모두들 사실 선거할 때 공천 과정이 정말 피가 튑니다. 네. 본선보다 사람의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건 내부 공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경선 과정. 네, 경선 과정. 네. 왜냐하면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함께 있던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당에 가 있던 그 박원석 전 의원이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거기는 신장식의 진보 정당의 길과 조국의 길은 완전히 다르죠. 안 달라요. 그거 맞춰보느라고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 기자회견문을 안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입당 기자회견문은 그 다음에 거기는 왜 거기가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제가 참아야 못한 말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아니 왜 거기가 있어요, 박원석 의원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는 그렇게 길이 다르다. 네. 기자회견문을 봐라. 네. 길이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 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박원석 의원이요? 예. 어머,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게 하여튼,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데 저희가 지금 힘을 시간이 없기 묻혀야 된다. 때문에 이제 예.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아니 신 변호사님이랑 또 나오세요. 예, 어차피 저기 그 공중파 못 나가니까 여기 나오셔서 자꾸 말씀을 좀 하십시오. 제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왜 민주당을 까냐고 그러는데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하시라. 오판하지 마시라라고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이게 그냥 묻지마 지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시고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판단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 27일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저 이거 보고 한심해가지고 정말. 네. 명품백 문제 청탁금지법 물어봤어요.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답변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럼 대법관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법관도 하지 마시고요. 변호사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건 뭐냐면 개인의 자질의 문제도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국가예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왜 답변이 어렵습니까? 대법관이 대통령 눈치 보라고 방심이 눈치 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삼권 분립을 명하고 있고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법률도 양심도 버린 판단 아닙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정말 너무 열받는데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집단이 민변입니다. 네. 오히려 다른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지고 나면 이 법관이 뭐한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졌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된 부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비판하는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으로는 자격이 없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사법부를 행정부처럼 자기 검찰 하수인처럼 검찰의 일개 조직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이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조면 법조 그리고 언론이면 언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2,500원짜리 떡볶이도 못 먹으면 사과도 우리가 못 먹게 됐는데 사과를 못 먹으면 사과를 먹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예? 떡볶이를 못 먹으면 먹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니에요? 과일값 지수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네. 과일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네. 스위스고요. 예. 2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을 다시 가고 싶다니까. 요새 여러분 북경에 과일이 참 좋습니다. 언제 한번 가세요. 요새 비행기값도 싼데 과일이 정말 다종다기한 과일이 진짜 싸고 맛있거든요. 다들 그 북경을 그리워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일 때문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깨끗하고 살기 좋고 시스템이 정비돼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롭고 정치적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네,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이틀만 국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순치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려니 하면 안 돼요. 예. 따박 싸워줘야 되고요. 다만 저는 그 싸울 때 분노하되 분노에 포획돼 가지고 우리가 설득해야 될 사람한테 쟤 옆에 가기 싫어 무서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된다. 따박 싸워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신 변호사님 모셔놓고 제가 더 흥분해서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또 모셔가지고 네. 말씀을 좀 다양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네. 야권의 정치인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군사 그 보호구역 여기 해제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117배인데 민주당의 국방위원들 뭐 합니까? 나와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보호 해제한다고 하는데 국회 환노위에 민주당 의원들 뭐 합니까?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논평 한 줄만 내고 땡치는 이 제1야당이 물론 선거 때문에 바빠요. 다들 지역에서 경선해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그런 일이 문제지. 있었어요. 이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뉴스 왜 못 이런 상황을 만드냐.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신장식 변호사가 할 일이 참 많다. 열심히 전투정처럼 네. 쇠빙선처럼 네. 씩씩하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목요일 좋으세요?
아, 네, 월요일로, 네. 월요일로 땡길까요? 아니 보자고요. 일정은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감사합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끝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쇄빙선처럼 쇄빙선이 돼서 진보 정치, 민생 정치, 개혁 정치의 쇄빙선 전투정이 돼서 민생 개혁, 정치 개혁, 윤석열 심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조국신당 기대해 주시오. 지민비조. 네, 지금까지 쇄빙선. 예, 쇄빙선. 쇄빙선의 신장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